예, 우리 앞에 동영상에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당면한 이슈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섬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다문화 가정, 정의, 규모, 예,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성경 속의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다문화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미처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장은정 씨가 요약한 다문화 가정 배경의 형성의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주하게 된 것, 예, 이것이 정말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 규모가 엄청 커졌죠. 예,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경사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나이는 많고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혼, 농촌, 그리고 낮은 경제력의 한국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한국 여자들이 많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제 외국인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비의 불균형입니다. 아무래도 남초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성 비율이 여자에 비해서 아주 정말 이상할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결혼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지방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 그 국제결혼 지원책을 막 이것저것 내놓았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결혼 이주가요. 결혼 이주 중매가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꽤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됐는데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노래 그리고 잘생긴 젊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한국을 좋게 생각하게 된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다문화 가족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박천은 목사님이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편견이라고 하는 것. 편견과 선입견인데, 뭐, 저개발국, 고상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저개발국이고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저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 왔잖아. 이런 말이야. 내지는 뭐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잖아. 뭐 이런 얘기요. 내지는 또 신부가 외국인 신부가 혹시라도 도망가는 일이 있을까 봐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말 거의 뭐 가두어다시피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자녀 출산, 집안 살림 뭐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언어적 장벽입니다. 언어적 장벽. 이 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죠? 그쵸? 그러나 15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남자들이 외국에 5일짜리 여행을 나가가지고 이 국제 결혼 중매회사랑요 5일 아니면 일주일짜리 여행을 나가가지고 맞선 보고 그 다음 날 뭐 약혼을 하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비자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 만들어 놓고 한국에 오고 부인은 몇 개월 뒤에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뭐 이런 상태니까요. 예,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예, 답답한 것이 이제 그 갈등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분노가 되고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는 그 외국인 배우자의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꼭 그 관심은 있을지는 몰라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말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하고 한국 문화에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 없어 보입니다. 틀린 말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 가정은 사실은 섞이는 가정인 거잖아요. 문화가 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문화적 차이요. 아까도 그 앞에 동영상에서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문화 예절. 그러니까 무엇이 예의 바른 것이고 무엇이 무례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요. 남편은 무엇을 하고 부인은 무엇을 한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어떻게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거야. 그런 상호 문화가 상호 문화 이해가 부족하죠. 예, 그리고 특별히 뭐 가부장적인 남편 그리고 시댁의 문화 이것이 편견과 섞이게 되면요. 또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예, 한국 사람이냐 뭐 비한국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좀 나이가 많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언어의 장벽이 있고 답답한 게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달라가지고 거슬리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술로 이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제 결혼한 여자 100명 중에 3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남편한테 맞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 57%가 폭행을 당하고요. 예,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요. 그리고 18%가 폭언을 당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도 뭐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12%가 되고요. 예. 자, 근데 10명 중에 3명, 그러면은 이제 뭐 100명 중에 30명 그러잖아요. 30명 중에 한 18명은 그냥 참는데요. 예. 폭력을 당하면 그냥 참는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또 늘어나고 있고요. 자, 경제적인 빈곤도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예.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15%가 넘고요. 그리고 20% 이상은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농한기에 공장에 가서 근로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들은 그 비정규직 그리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재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국에 있는 자녀 양육비를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예, 한국 생활을 또 실망하는 배우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배우자가 경제력이 낮아요. 예, 배우자의 경제력이 낮은데,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농산일을 하면서 가산일도 해야 되니까 더 일도 많고요. 또 재혼했을 땐 아이들 뒤치다거리 시부모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낮은 사회적 성취감이 있죠. 결혼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데 흔히 노동일, 예,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 국적을 받아도 외국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주 너무나도 커다란 겁니다. 이것들은 사회가 이제 경제적인 빈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이거는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 취급을 하는 것 이거는 한국 사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주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 부양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자립에도 한계가 오고요. 예. 자, 국제 결혼에 대해서 낮은 자의식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직을 해서 성격 문제 때문에 신체적 장애 때문에 결혼식을 놓쳤기 때문에 좀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낮고요. 내지는 또 그 결혼 비용도 부모나 가족 아니면 이제 그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또 자의식이 낮고요. 그리고 또 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본인이 원해서보다는 부모님이 강요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노력이나 배우자에 대한 그 배려도 부족하고요. 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모가 그 피부색이 다르죠. 그리고 눈 생김새가 다르고요. 하여튼 이런 외모의 차이가 놀림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모의 언어 부족 때문에 학습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에 그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예. 자, 이슈들은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화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적응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당사자들이요. 예. 자,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교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 한국 그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 교육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교회에서 그 주변의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눈을 좀 돌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뭐 김치 만들기 가르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근본이 되는 거, 그, 그, 그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언어를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국 문화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배우자가 배우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누가 필리핀 문화를 배우고 태국 문화를 배우고 캄보디아 문화를 배우고 뭐 베트남 문화를 배우고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들을 배워가지고 일종의 그 문화 중개인 내지는 이 비한국인 배우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좀 나타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 편드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는 하죠. 뭐 부부싸움에 한편 돼가지고 뭐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으니 그 면도 좀 우리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좀 동조해주고 그 문화적 차이를 좀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 적응하는 거요. 자, 한국에 동화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과연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 미국 사람인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요번에 미국의 대선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하원 선거도 있었죠. 거기에 4명의 한국裔 사람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자, 그 사람들에게 뭐 우리는 한국을 대변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은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 그 여권 소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물론 의사소통을 증진해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는 한국 너무 친한국적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쳐버렸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미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한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걸 기대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고유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인가를 또 지지해 줘야 되겠죠. 자, 자녀 양육.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 벌써 대학 가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군대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